임명함수, 화살표함수 받고, 자,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 안에 로직은 뭐 그렇다고 쳐요. 자, 그럼 얘를 호출할 때 헬로에 10, 20 문제 없죠? 일반 값 let x는 100 let y는 200이라고 한 다음에 헬로로 호출하면서 x하고 y를 보내면은 x는 a에 대입되고 y는 b에 대입되고 문제 없죠? 자, 펑션 2 아까 했던 거 let x는 100 let y는 200 헬로로 호출하면서 x, y 이거 문제 없죠? 그러면 이거 문제 없죠? 그럼 얘는 자, 그러면 이 y라는 애를 이제 익명함수로 만들어 봐요. 여기는 문제 없죠? 지금 여전히 y가 파라미터로 전달되고 있어요. 자, 요 y가 이만큼의 펑션이고 요 y를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 맨날 하던 식이면 얘가 여기 바로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요. 함수가 함수한테 파라미터로서 전달이 되는 스타일.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뭐 return a 플러스 100 이렇게 했다면 자, 지금 얘는 이 펑션 자체를 b로 받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 b는 펑션하고 대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익명함수야. 그럼 얘가 b가 함수란 얘기죠. 여기다가 이제 a를 받읍시다. s를 받읍시다. 자, 그럼 여기서 b를 호출하고 싶으면 s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a로 줘. 자, 그럼 이제 x가 100이죠. 그러면 a 자리로 100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펑션이 b로 들어왔죠. 이 펑션은 s라는 파라미터를 요구하죠. 자, b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a를 줬으면 a가 어디로 가겠어? s로 가겠죠. 그럼 여기선 s 더하기 100이니까 200을 리턴하겠죠? 그럼 출력되는 건 200이네? 자, 이거를 이제 콜백 함수라고 해요. 이거는 아마 전공하신 분들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는 C 언어에만 있던 건데 C 언어를 이 정도까지 깊게 안 가르치거든요, 보통. C 언어는 그냥 변수, 배열, 그 정도만 배우고 그냥 끝나거든요. 여기서 말한 배열은 포인터 포함. 그냥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규칙이야. 좀 어렵게 꼬아놨을 뿐이야. 자. 그럼 이 헬로의 역할은 A를 가공해서 출력을 하고 싶은 건데 이때 이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른 거야, 방법이. 어떻게 가공할지는 그때그때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if문으로 나누면 되지. if문으로 나눈다는 것도 결국은 경우의 수를 제한을 해놓는 거잖아요. if문은 무제한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호출할 때부터 hello x를 전달하고 펑션 s 받아서 이번에는 return 그 s 곱하기 s를 해서 리턴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100을 제곱해서 리턴해서 출력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화살표 함수를 접목을 해봐요. 요거 떼죠? 요거 들어가죠? 자, 파라미터 한 개야. 그럼 소괄호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구문이 한 줄이네? 그러면 리턴 키워드 빠지고 중괄호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요즘 스타일이야. 이것 때문에 화살표 함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밑에 거는 한 20년 전 스타일이고요. 요게 한 7, 8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스타일이에요. 똑같은 구문인데 구문을 극단적으로 줄여요, 진짜. 이게 함수라는 거를 웬만해서는 인지를 못해. 자, 콜백 함수입니다. 콜백 함수를 파라미터로 요구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something이라는 함수인데 x하고 y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콜백이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름을 cb로 정했어요. 자, result라는 변수를 받는데 cb의 리턴 값을 받고 있죠. xy를 그대로 토스해서 여기서 그룹 하면서 함수 자체를 출력을 하고요. 자, x와 y의 연산 결과가 뭔지는 몰라. 그건 cb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result다라고 출력을 해요. 그럼 콜백 함수 0, 1번. 정상적인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의 이름을 준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다 200과 100을 줬는데 x가 200이 되고 y가 100이 되죠. 이거를 다시 cb한테 줬어. 근데 지금 cb가 플러스죠. 그럼 x하고 y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턴을 하면은 더한 결과를 리턴하면 여기서는 300이네요. 리턴이라는 거는 결과값을 호출된 자리에다 돌려놓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 자리가 300이야. 그럼 리절트의 결과값이 300이니까 200과 100의 연산 결과는 300이다 라고 나오겠죠. 이렇게요. 함수 자체를 콘솔.로그 같은 걸로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요거 제끼고 함수를 따로 정의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익명함수를 이렇게 때립니다. 익명함수의 주된 용도가 콜백 함수 처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something으로 호출하면서 200과 100을 xy로 줬어요. 200과 100. 그리고 요만큼이 지금 c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200하고 100을 cb한테 전달했으니까 얘네는 다시 ab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return a 곱하기 b. 그러면 200 곱하기 100이니까 2만이 되겠네요. 그 결과값을 호출된 자리로 돌려요. 이렇게 해서 리절트를 출력해 보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유형은 익명함수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 함수로 처리하는 스타일. 자, 이번에는 5하고 7을 던졌어요. 5하고 7을 던졌어. 얘가 cb야. 자, cb한테 5하고 7을 줬더니 i는 5고 i가 7보다 작다래. 그럼 i의 변화량은 뭐예요? 5부터 6까지 1씩 증가죠. 그럼 7 곱하기 5는 35. 7 곱하기 6은 42. 이렇게 출력되겠죠. 대신에 여기 리턴을 안 하죠. 리턴을 안 하면은 여기의 결과는 undefined예요.
리턴을 안 하는 함수는 무조건 undefined를 리턴해요. 그래서 리절트에서 연산 결과는 undefined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한 줄인 경우 화살표 함수. 여기서 그냥 a 더하기 b를 다짜고짜 추격했어요. 그리고 이때 요거를 빼면은 이렇게 한 줄로 추락된다. 까지. 문법이에요. 자, 이제 손코딩 좀 해볼 마음이 생겨요? 왔다 갔다, 이거는 이제부터는 코드가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순차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됐었죠. 이제부터는 코드가 실행되는 위치가 막 왔다 갔다 워프하기 시작을 해요. 그 흐름을 놓치면 끝나. 그 흐름을 못 따라가면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지 마세요. 나는 태블릿이 없어서 손코딩 못해요는 진짜 핑계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귀찮아서. 태블릿이 있으면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손코딩이 원래는 코드를 손으로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노트에다가 직접적으로 코드 다 써가면서 하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오늘 이후로 손코딩 얘기 더 이상 안 합니다, 이제. 제가 진짜 얘기하는데 12단원 이후부터는 손코딩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손코딩 안 하시면 그 뒤로 늦어요, 이제. 솔직히 디버깅도 따라가다 보면 헷갈리잖아. 아직 디버깅을 능숙하게 다룰 레벨이 못 돼요, 우리가. 디버깅 전에 손코딩 먼저 해보고 손코딩 결과를 디버깅 하면서 따라가 보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디버깅 스킬을 늘리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 디버깅의 흐름을 내가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손코딩으로 가능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유, 잔소리 심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안 하시면 이제 저도 몰라요, 이제. 더 이상. 뭐 숙제 내주고 안 했으면 뭐 손바닥 대 이럴 순 없잖아. 다들 성인인데. 자, 그럼 이제 이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 뭐 알겠다 이거야. 뭐 이렇게 함수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 문제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 질문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콜백 함수라는 걸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는 간단한 예제 코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콜백을 요구하는 함수도 내가 만들고 콜백 호출도 내가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짓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드 가시면은 절대 혼자서 다 못 만들어요. 웹사이트 정도, 간단한 사이트 정도는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규모가 큰 사이트들은 혼자 못해.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괜히 나눠놨겠어? 최소한 2명이서 같이 작업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결과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나한테 줄 거야. 근데 그 결과값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정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 뚝 잘라서 이만큼은 누가 만들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호출만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이야.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자, 콘솔.log 같이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 객체와 함수들이 있어요.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도 기본적으로 개발자들한테 쓰세요 하고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어. 모든 개발자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할 것 같은 기능들. 예를 들면은 이 버튼이 클릭됐다라는 거를 감지하는 거는 그 기능 안 쓰는 웹페이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가 클릭됐다라는 걸 감지하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미 내장이 돼 있어요. 그걸 감지하는 방법이 도큐멘트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쿼리 셀렉터라는 메서드한테 내가 그 제어하고 싶은 HTML의 그 선택자를 제시를 해요. 그럼 요거 자체가 하나의 객체거든요. 얘한테 add event listener. 이벤트가 뭐냐면은 사용자가 웹페이지에다가 하는 무슨 짓이야. 프로그램 입장에서 그게 하나의 이벤트라고 여기는 거예요. 리스닝 하는 거야,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무슨 짓 할지를 계속 듣고 있으란 얘기야. 그게 무슨 짓이냐? 클릭이라는 짓거리를. 여기까지는 자바스크립트는 내장이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서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버튼이 클릭됐다라는 거를 감지하는 기능은 구글에서 우리한테 만들어 준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로 호출만 하면 되는데, 이 버튼 클릭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구글이 예측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수행할 동작을 나한테 알려주세요. 파라미터로 줘야 돼. 근데 이렇게 줄까? 기능이잖아요. 기능은 뭐로 구현한다고? 함수로. 그러니까 펑션을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클릭을 감지하는 기능은 구글에서 명령어를 만들어 주는데 클릭이 발생했을 때 무슨 짓을 할지는 여러분들한테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놓은 함수를 호출하면서 콜백 함수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 예제로 가져가 보면은 이거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얘를 호출하는 유형만 판단하면 돼. 근데 벌써부터 HTML에서 이런 좀 복잡한 코드를 들이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까지 예제해서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내가 짜고 이것도 내가 짠다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짓을 왜 해야 될까? 납득을 먼저 하시면 돼요. 얘를 이제 실행하면 이거는 간단해요. 역할이 나눠져요. 그치. 아씨. 폴더 이름에 샵을 넣었더니 라이브 서버가 가동을 못하네. 샵다 빼야겠다. 잠깐만요. 여기 샵 이름들 좀 일괄적으로 빼고 라이브 서버 가동을 못하네. 예상 못했어. 좋아 보여? 배치 네이머라고 검색하면 온라인에 무료 프로그램 돌아다녀요. 맥은 그냥 여러 개 선택하고 마우스 파일 이름 바꾸게 하면 한 번에 돼. 나왔다. 자, 얘는 이제 클릭하면 알럿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메시지 창이에요. 확인창.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 메시지 창 나오는 거지.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짓을 할지는
우리가 정해주는 거야. 윈도우.오픈. 자, 윈도우가 뭐냐면은 웹브라우저예요. 그걸 열래. 이렇게 해놓으면은 클릭하면 이제 네이버 열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짓을 할지는 우리가 정해줘야 돼. 그걸 정하는 방법이 콜백 함수라고요. 구글에서 클릭을 감지하는 기능은 우리한테 만들어줄 수 있었지만 클릭했을 때 무슨 짓을 할지까지 만들어주면 솔직히 에바잖아. 그쵸? 이렇게 납득하면 콜백 함수는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 바꿔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한 줄로 바뀌는 거지. 전적으로 죽이기만 하살표. 그게 유행이야. 자, 콜백 함수까지 얘기했고요. 자, 다음 내용은 재귀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재귀함수는 원래 제가 초창기 직업 훈련할 때는 수업에서 다루지 않던 내용이에요. 이거 몰라도 실무 기술을 만드는데 큰 지장은 없어. 근데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취업 준비하려면. 코딩 테스트는 1대1 맞춤 수업이야. 한 강의실 정원 자체를 4명, 5명밖에 안 받아. 그래서 3시간 동안 한 명한테 15분씩 돌아가면서 일단 문제 제시하고 풀어. 한 다음에 이제 15분 정도 풀이 보고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 하면서 풀이 이렇게 해주고 계속 1대1 맞춤이야. 문제를 학생들한테 전부 다 맞춤으로 따로 제시해야 돼. 언어에 따라 HTML은 필요가 없죠. 자바스크립트건 파이썬이건 자바건 C건. 그래 나보고 지금 그걸 하는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자바였으면 좋겠는데 파이썬으로 코딩 테스트 준비하라 그러면 빡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재귀함수를 넣었어요. 왜냐면 알고리즘 첫 단원 제목이 순환과 탐색인데 그 순환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복문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반복문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그 재귀함수거든요. 이게 아닌데? 뭐야 이거 호텔 문제잖아. 잠깐만요. 자, 이게 재귀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에요. 읽어보세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재귀함수는 함수가 자기 스스로를 호출하는 형태를 얘기해요.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얘가 라고 답변하였지 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게 없다라고 가정하고 읽어보세요. 이게 그럼 얘기가 끝이 날까? 그치, 무한으로 돌겠죠. 그래서 재귀함수의 기본 전제는 함수가 자기 스스로를 호출하면서 일단 무한루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파생이 번져나갈 수, 반복문 같은 경우는 그냥 직렬이에요. 그냥 범위 안에서 그냥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귀함수는 병렬로 번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한으로 빠지기 때문에
재기함수를 처리할 때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떨 때 리턴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자, 그래서 이제 재기 처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팩토리얼 구하기예요.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뭐 거꾸로 해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단순히 포문이나 와일문으로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쵸? 자, 재기함수로 팩토리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이거를 수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fx는 x 곱하기 f의 x-1이고요. 종료 조건 명시해야 된다 그랬죠. 단 x가 1일 때 1이라고 명시해 주는 거예요. 이 수식을 코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 fx는 x 곱하기 f의 x-1이고 단 x가 1일 경우 결과값은 1이다 라고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은 f에 5를 주면 5 곱하기 f의 x-1이니까 4죠. 그쵸? 그러면 요것만 놓고 다시 봐. 그럼 4 곱하기 f의 3이죠. 그럼 이것만 놓고 다시 봐. 3 곱하기 f의 2죠. 그럼 이제 요것만 놓고 또 다시 봐. 2 곱하기 f의 1이죠. 근데 단제 조건 x가 1일 때 결과는 1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뭐야? 1이죠. 자, f의 1이 1이니까 여기는 결과적으로 2 곱하기 1이죠. 자, 2 곱하기 1은 2죠. 그럼 여기는 결과적으로 2죠. 그럼 2 곱하기 3이죠. 여기는 결과적으로 6이죠. 그럼 6 곱하기 4니까 24죠. 그러면 5 곱하기 24가 f 팩토리얼의 답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이걸 이제 코딩으로 푸는 거야. 자, 재기함수는 팩토리얼을 구해요. 그러면 일단은 종료 조건을 먼저 거는 거야. x가 1이라면 1을 리턴해라. 그렇지 않다면 리턴 x 곱하기 f의 x-1을 리턴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 나오네요. 이 과정을 그래도 나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적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과정을 이제 콘솔로 추적을 해본 거예요. 5 곱하기 f의 4 그럼 요거 갖고 4 곱하기 f3 f3 받고 3 곱하기 f2 f2 받고 2 곱하기 f1 이거 받고 1.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일반적인 포문으로 풀었을 때랑 그 다음에 재기함수로 풀었을 때 실행 시간을 비교해서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이제 만들어내고 측정을 해보고. 근데 요 예제는 워낙 기본 예제이기 때문에 포문으로 만들건 이걸로 만들건 0.000초 나와. 어차피 우리 컴퓨터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시간을 다 못 재요. 어쨌건 실행 차이가 일반적인 포문과 재기 호출 간의 실행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거를 수식으로 만들어서 결론을 내면은 그건 이제 대학원에서 애들이 하는 거야.
보통 이제 비고 표기법이라고 해요. 그 알고리즘의 실행 효율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코딩 테스트에서 그 표기법까지 물어보진 않더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깊게 들어가면은 수학하고 떼놓을 수가 없어. 제가 저번에 그 3D 교재 한번 보여줬잖아요. 토 나오지? 솔직히 나도 그때 그 얘기 한 절반은 못 알아들었어. 코드는 코드 보면 뭔지 알겠는데 갑자기 PPT에 수식이 떡하니 나오면 아휴. 근데 어쨌건 이제 코딩 테스트랑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번 교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까지 실습하시면 돼요.